네, 121번 단어의 의미 관계. 여기서는 이제 동음 이의어 그리고 다이어 이것이 초점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리라는 단어죠. 네, 다리라는 이 단어가 물건이나 아니면 신체의 아래 부분 이것을 뜻하는 경우와 그 다음 교량을 뜻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죠. 이게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다리라는 이 말이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경우와 이런 뜻을 나타내는 이 둘의 경우는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죠. 말소리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를테면은 책상 다리 그리고 동물 짐승의 다리 그리고 사람의 다리 이와 같이 쓰일 때 이때는 신체나 어떤 물건의 아래 부분이라는 것으로 의미의 유사성이 있죠. 의미 유사성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양상, 이것을 다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의 관계. 그래서 지금 기역과 니은,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라고 할 때는 신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배, 그러면 선박을 나타내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말소리는 같지만 말 뜻에 의미의 유사성, 의미의 연관성이 없어요. 전혀 다른 동음 이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로 가보면은 두 단어의 쌍, 여기에서 3번 운동을 해서 다리에 쥐가 났다. 이때는 신체 아래 부분, 영희는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넜다라고 할 때는 교량해서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22번 사전 뜻풀이와 연결 짓는 이런 양상인데 1번 선택지 기역,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라고 하는 건 은은하게 비쳐서 드러난다 이런 것으로 비읍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고 가려진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비치다. 다음 디귿,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이것은 디귿하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그대로 짝이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이거는 동생에게 말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넌지시 그 의사를 전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읒,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다. 여기 해당되는 것이죠. 3번은 지읒이 어울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다. 앞에 이제 글씨를 흘려 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끌리면 안 되죠. 뒤에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걸 나타낸다. 그런 맥락에서 시옷이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되다 이런 맥락으로 시옷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123번에는 반의 관계. 근데 이 반의 관계는 반의 관계 반대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양분적 대립, 극성 대립, 그리고 다분적 대립. 글자 그대로 마늘 따자, 갈래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양분적 대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딱 돌로만 나뉘는, 반대가 되면서 딱 둘로만 나뉘는, 따라서 중간항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모순관계라고도 하죠. 양분적 대립, 모순관계. 극성 대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로 여러 단계로 표시될 수 있는 것.
다분적 대립은 이 극성 대립과 같은 이런 대립의 쌍이 여러 갈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깔 그리고 뭐 보석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맥락인데 1번에 크다 작다의 경우 그러면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중간항이 놓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극성 대립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설명에는 그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답해야 될 걸 이렇게 잘못 설명한 것, 1번이 틀린 것으로 답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발 도착, 이것을 극성 대립으로 설명한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문제가 3번이나 4번 때문에 헷갈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3번, 4번의 경우에는 1, 2번처럼 설명되는 양상이 아니라, 이걸 나눠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반대말이라는 이 전체를 묶어서 설명하는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넓게 묶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하위에 1, 2번처럼 양분적 대립이든 극성 대립이든 이 중 어느 하나를 설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좀 틀려 보이는 이런 느낌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다른 쪽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쪽에도 해당될 수 있고 이쪽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넓게 묶어 설명한 것이지, 이 모순이나 극성 대립을 딱 꼬집어서 설명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넓게 설명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다음 124번에 전 거기 해설란에 하나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해설 부분에 그 니은으로 설명한 것, 그냥 기억, 년, 디귿, 리을 이렇게 쭉 몰아서 설명하느라고 그 같은 연장선에 배치를 했는데요. 좀 이것과 구별을 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양상, 이것하고 다르게 좀 색깔 달리 써볼게요. 분류 기준 자체를 따로 나누어서 상관관계 또는 상관관계의 개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독립개념, 이렇게 대비시켜두는,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 자체가 다른 이런 항목으로 구별해 주는 게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라는 말은 부부라는 말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독립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말은 어때요? 부모라는 말은 자식이란 말이 있어야만 거기에 상대되어 부모란 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식 없이 부모만 존재할 수는 없죠. 그렇게 반대 방향의 다른 말과 관련지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런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분리된 개념으로 상관개념, 독립개념, 기준 자체가 다른 항목, 이렇게 좀 따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4번 반의어. 여기는 그 4번의 하늘과 땅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어서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사실은 이어진 하나의 연속된 흐름, 이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 땅, 그리고 중간, 이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완전히 분리된 서로 이질적인 두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된 흐름으로 중간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뭐 하늘을 그 반공중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하늘과 중간 정도의 반공중, 이런 말로 구별할 때가 있다 보니까 그걸 혹시 이 중간항 이런 정도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좀 쉽게, 나머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125번.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해서 지금 요 기억 부분이 그 단락이 바뀐 이런 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 앞단락의 마지막 부분, 이것과의 연결되는 그런 흐름, 이렇게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단락의 마지막 문장 볼까요?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자,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사회적 괄호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여기에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온다는 말이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앞에 기억, 그러면은 앞문장에 기대어 볼 때 그것이 갈등이란 단어가 적절하다는 것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택지향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뒤에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을 해서 정치적 결정을 위한 니은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적 결정을 위한 성과로 만드는 것이, 이건 어울리질 않죠. 그래서 성과 지우고 3번의 의제, 이것이 적절하다. 이런 순서로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번에는 역시 기억, 니은. 근데 기억 바로 앞문장을 보면은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번 선택지 현실 이런 단어가 보이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론과 경험 이런 정도를 먼저 기준을 먼저 잡고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무엇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그 밑바탕 이런 정도로 무엇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 바탕에 이론이란 단어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은 바로 서로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즉 이해하는 원동력, 이해하는 토대, 이걸 기억에 넣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기억에는 이론이란 단어로 좀 선택지향을 줄이는 게 좀 수월할 듯하고, 그런 정도에서 니은의 현실 그리고 경험, 현실 그리고 경험 이 둘을 놓고 끝부분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론적 저작은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무엇으로부터 빗나가게 된다. 여기 이미 앞에 경험적 세계를, 여기에 경험이란 단어가 사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란 단어가 적합하다, 이렇게 가정해서 채워놓고 또 앞뒤 읽어보면서 검증하는 과정으로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27번 넘어갑니다. 잡다의 유의어, 잡다의 유의어, 그리고 예문 채워넣기죠. 해서 죽이다 그러면은 뭐 돼지를 잡다,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택지 가보니까 뭐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이런 정도로 예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니은 자리는 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다 해서 쥐다의 의미로 통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디귿, 어림하다, 시계를 술값으로 잡다. 그러면은 외상값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시계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림이라는 뜻과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이 어림이란 뜻으로 쓰일 만한 이런 예문을 만들어 본다면은 뭐 헌책 같은 경우 뭐 한 권에 1,000원씩만 잡아도 10권이면 10,000원, 이렇게 얘기할 때 한 권을 1,000원씩 잡다, 이게 바로 어림하다, 이런 맥락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128번 역시 또 동음 이의어 다이어. 지금 박스 안에는 동음어는 의미상서로 관련이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갖게 된, 그래서 이 다이 관계, 유의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동음 이의, 이 맥락에 해당되는 것이죠. 뭐 예문은 2번에 의자의 다리, 그리고 한강 다리, 가장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은 난이도 낮게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론반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드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그런 것들이 앞에 문제도 나오고 이 문제도 사용되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예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형적인 예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걸 잡아두면 그만큼 더 수월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129번.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 해서 터. 그러면 문맥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그 의미를 한정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된 터에, 이렇게 된 처지에, 이렇게 된 상황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러면 처지나 상황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예문에다 직접 그 단어를 넣어보는 거죠. 첫 출근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그러니까 첫 출근이라 힘들었을 상황이니. 2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1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맥이 통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터였다. 후회한다 해도 너무 늦은 상황이다. 늦은 처지다. 이틀을 굶은 터에, 이틀을 굶은 처지. 그래서 어감상 개인적인 느낌은 좀 많이 편차 있겠지만 2번이나 4번이 훨씬 쉽게 좀 느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선택지 양을 줄이고 1, 3번을 남겨서 어느 것이 조금 더 가깝고 어느 게 더 먼가 이런 정도로 구별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출근 날이야 힘들었을 터이니 이런 부분은 첫 출근이니까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가 되죠. 다음 130번 반의 관계. 반의 관계. 앞서 설명드렸던 바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항에 놓일 수 있는 4번에 뜨겁다 차갑다 요거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거죠. 그와 유사하게 높다 낮다. 하늘과 땅은 다르죠. 높다 낮다는 이렇게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연속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3번 놓고 보면은 3번이 같은 그런 맥락으로 2, 3, 4가 같고 1번이 다르다. 이렇게 상대적인 차이를 구별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되겠죠. 다음 131번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단어.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이 쉬운가 하는 부분은 좀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기억이 쉽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디귿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디귿 같은 경우 먼저 볼까요? 분명히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해 과로스러웠던, 이 스럽다가 붙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거의 맞춤법 차원에서 다뤘던 그런 부분이니까 곤욕스럽다가 아니라 곤혹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었습니까? 바로 입출력 방향이라는 것으로 다뤘던 바 있었죠. 그래서 입력 방향에서 곤욕을 당하다. 곤욕을 당하다. 그러고 나서 느껴지는 반응 양상. 출력 방향이죠. 그래서 곤혹스럽다. 차이. 자, 이것으로 맥을 잡아서 잠정적으로 3번 이렇게 맥을 잡고 나머지를 검증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좋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것 이것부터 출발한다면은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미 괄호하게 우리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돼 있으며, 그래서 이미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돼 있다. 라고 해서 건실하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그럼 여기는 가능성이 좀 넓죠. 그래서 1번에 건실하게 이런 것 정도만 거리가 멀고 2, 3, 4는 그래도 대략 크게 무리하지 않을까, 무리하지 않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하나로 딱 확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견고하게 저장돼 있다, 기억돼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기억돼 있다라고 해도 틀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에서 2, 3, 4로 범위를 넓혀두고 니은으로 가서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니은되거나 부정확해진다. A이거나 B에서 부정확해지는 것 유사한 맥락에서 니은. 그러면은 소거, 소실, 소멸, 소진.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부정확해진다 이것과 함께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소멸, 소진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 와도 막연해지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답을 가를 수 있는 힘은 역시 디귿을 통해서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귿을 제일 먼저 잡는다면 그만큼 답을 좀 쉽게 시간을 줄여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2번 기억에 들어갈 문장. 전체적인 좀 맥락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바로 앞에 보면 기억보다 바로 앞에 보면 또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에 뭔가 더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맨 앞에 거부터 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맨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 반면이라는 접속어만큼이나 서로 상반되게 다루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라고 적은 바 있다.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 그러면은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같은 맥락에 보는 거죠.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괄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 마르크스의 진의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과 일이어한 합의를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앞부분이 두 문장으로 또한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생각을 두 문장 제시했고, 괄호 뒤에 마르크스의 진의 또한, 그러니까 괄호 뒷부분도 역시 마르크스의 생각 그 연장선에 있다. 이걸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 답지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앞뒤의 맥이 역접으로 연결했으니까 이거는 매끄럽지 못할 것이고 1번과 3번이 즉이라고 그럼 즉 이건 환원 기능의 접속어죠. 그럼 환원 기능이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좀 표현을 바꾸는 그런 정도에서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반복하는 양상이 돼야 되겠죠. 1번에는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인간과 자연의 경쟁, 이건 논점이 아니죠. 3번,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자연이 A가 B의 어느 한쪽에 흡수 통합, 이건 문제는 아니죠.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차이로 구별해서 따로따로 그 특성을 구별해서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이냐, 그중 지금은 마르크스에 해당하는, 마르크스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을 도구로 유사한 원리로 인간을 설명한다든가 이런 맥락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 3번은 환원 기능의 접속어를 통해서 그 앞에 전술됐던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닌 그런 양상으로 1, 3번 또한 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2번으로 범위를 한정한 상태에서 최종 검증만 해주면 되겠죠. 그 정도. 다음 33번. 자, 딱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괄호를 표시를 했어요. 선택지가 짧으니까 먼저 읽어볼까요? 소유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소유욕은 불가역적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소유욕이 없어진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소유욕 이런 것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대략 중심을 잡아볼 수 있죠. 빠르게 훑어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욕과 자, 그것이 좀 무리한 그런 상황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괄호가 제시되어 있는데 괄호 뒷부분에 보니까 그것은 이렇게 지시어로 가고 있죠.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개인에게 있어서 소유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란 차원으로 소술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뒷문장이 그렇게 이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요 괄호 부분은 소유욕 이걸 가지고 그 특징을 정리해주는 이런 정도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죠. 1번처럼 그 소유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 이건 지금까지 전술된 내용의 방향으로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그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4번처럼 소유욕이 없어진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성급히 건너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 4번 정도가 제일 먼저 쉽게 구별해낼 만한 정도이고 2, 3번 정도에서 소유욕은 불가역적이다. 소유욕은 불가역적이다. 이런 정도. 3번은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어느 게 더 잘 나타내는가 이걸 보면은 뒷부분에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어가는 그 부분에서 역시 앞부분에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이런 표현들이 뒤에 이어지게 되죠. 그것으로 보아 이해관계라는 용어가 더 들어가 주는 것이 다음 둘째 단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겠다. 그 정도. 그래서 이 앞뒤 단락을 이어주는 지금 괄호 부분에는 연결 기능의 접속 이것처럼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연결하는 연결 기능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 국어 문제로 제시가 됐는데 예전에 그 7급에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수필을 소설을 재료로 해서 그래서 메밀밭 풍경 그래서 하늘의 달을 보고 달에서 달빛 비치는 이 빛의 흐름 이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려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주변의 메밀밭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고 다시 가던 길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 거기에서 요 괄호에 들어갈 문장 소설을 암기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앞부분의 소설 내용을 모 문장의 앞부분으로 그리고 뒷부분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뒤에서 소개하는 그렇게 해서 이 두 단락을 연결해 주는 이런 문장을 채워 넣으라 이런 문제를 출제했던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장문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소설을 암기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연결 기능의 접속의 역할을 하는 문장 이런 차원에서 두 문제 견뎌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134번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 했는데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향하고 괄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적, 이타적 이런 걸 흑백 논리로 볼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 다원성, 다양성, 중층성, 융합성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융합 이건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런 것부터 하나씩 지어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을 듯하고 3번의 중층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층적이다. 이거는 하나의 일관된 그 어떤 흐름의 방향, 같은 방향, 여기 놓이는 것에 다층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향 자체가 양방향 갈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범위를 1, 2번 정도로 한정을 하고 두 번째 괄호에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무엇을 품어볼 수도 있다. 근본적인 의문을 품어보다 근본적인 회의를 품어보다.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가운데에는 제2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과로가 되어 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전범, 지침. 그럼 전범이라고 하면은 범벅이가 될 만한 어떤 모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침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행동, 방향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걸 안내해 줄 수 있는 준칙 이런 정도. 근데 이것으로도 구별이 어렵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과로되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과로되었다 해서 착종 그리고 고착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정도 오게 되면은 고착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 착종은 조금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거는 뒤섞여 엉클어지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고 중심, 인간의 중심적 사고에 딱 굳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고착이 더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가야 좀 윤곽이 좀 뚜렷하게 보일 만한 그런 예문이었습니다. 다음 135번.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뭐예요? 짜임새가 분명한 것을 먼저 푼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대꾸의 표현 방식, 이걸 제일 먼저 적용해야죠. 그래서 대꾸가 쓰인,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적진 않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한 구조, 이걸 대꾸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 두 개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1번, 4번은 대꾸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먼저 지울 만한 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것은 뭐 뚜렷한 구별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로 표현한다. 이것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번의 경우는 비유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3번은 긍정적인 것을 권하는 방식이죠. 그것의 차이, 이것으로 2번보다는 3번이 적절하다. 다음 36번 문제는 토의 참여자 말하기 방식, 그런데 선택지가 사회자 김국장, 윤 사장, 박 위원 이렇게 각각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사회자는 공통이 되니까 사회자는 밑줄만 치는 것으로 쭉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 김국장을 동그라미로 표시한다면 윤 사장은 삼각형으로, 박 위원은 네모로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좀 같은 인물이 빨리빨리 연결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선택지 먼저 볼까요? 사회자,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제를 전환한다. 참여자 의견 수용 이런 것들은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사회자가 주제를 전환한다, 주제를 바꾼다, 이거는 좀 일반적이진 않죠. 하나의 정해진 주제의 범위 내에서 쭉 흔들림 없이 얘기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사회적 기본 덕목일 것입니다. 다음 김국장,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다. 상대방 주장의 수긍, 이게 나타나는지. 윤 사장, 당면한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박 위원,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자, 지금 여기는 교통체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김 국장이 제일 먼저 차량 10부제 이렇게 안을 내놨어요. 근데 윤 사장이 바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만스러운 제도입니다. 재정이 좋은 사업자는 번호판이 다른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죠. 박 위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어떨까요? 그래서 앞에 10부제하고는 다른 안이죠. 새로운 안을 제시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제. 자, 그리고 김 국장,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서 역시 처음에 제시했었던 10부제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 뭐 화살표로 앞에 김 국장의 말에서 두 번째 김 국장의 말로 화살표를 연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 사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차량 10부제. 그러면은 그 날짜, 특정 날짜에 그 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 부분을 재산권 침해라는 말로 지적한 거죠. 자, 사회자, 서로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그럼 여기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면 어떨까요? 라는 건 1번 선택지 주제의 전환하고는 다른 거죠. 이미 정해진 주제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니까. 그래 윤 사장 상업용 승용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떤 의미에서 다 상업용이지요. 그래서 역시 일관되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국장,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찾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김 국장 앞에 쭉 확인해 보면 차량 10부제 얘기했던 사람. 박 위원, 두 분 말씀도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절 귀성길에 시행했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의 효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시행했었던 고속버스 전용 차로제. 자, 그런 정도에서 확인해 보면은 1번은 주제 전환,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김 국장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일관되게 자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게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었고요. 윤 사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뚜렷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협의 가능성이란 부분이 틀린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좀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을 체크해주고 4번을 다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번 평가 의견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항. 평가 의견에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기역, 니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봐야겠죠. 1.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 2번 시설 개선에 관한 외부 사례, 경비 외부 사례. 그 다음 3번에는 편의 증진. 그리고 4번에 이용자 증가. 자, 핵심적인 단어를 쭉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경비 외부 사례, 편의 증진, 이용자 증가. 자, 그럼 기억해 보면 현재 과밀 상태인 일반 열람실을 확대하면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이렇게 해서 편의 증진 3번이 바로 확인됐죠. 바로 뒤에 이용자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4번 확인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필요한 경비의 문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정도만 해도 봐도 외부 사례 이런 것이 어긋난 지점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잠정적으로 표시해 두고 니은까지 확인하면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38번에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 그래서 사회자, 영수, 민수. 짤막한 그림이다. 선택지 1번.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2번.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1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 그리고 또 그 해당된 인물이 맞게 짝지어졌는가까지 확인해야죠. 3번은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 되겠고 4번은 은행의 역할, 정부의 역할. 이렇게. 그래서 사회자 보이스피싱, 그다음 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영수는 개인 책임이다. 은행에까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영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결해 보면 2번 선택지 일적 책임이 은행에 있다. 전혀 잘못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3번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명확히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4번에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가. 뭐 이런 정도에서 영수의 생각만 잘 정리를 해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나머지를 확정 짓기 위해 나머지 뭐 민수의 생각까지 깔끔하게 점검해 보면 되겠죠. 다음 139번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적절치 않은 것. 지금 여기는
예전에는 미리 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서 예문들로 적용해서 묻는 이런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필수 그 배경 지식이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닌 항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용문 안에 설명을 풀어주는 그래서 기억의 패널 토의 3명에서 6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고 니은 심포지엄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는 패널과 비슷하다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빼고 뒤로 넘어가면 바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그래서 심포지엄을 이해할 때 키워드 그게 바로 각 분야죠. 심포지엄 각 분야. 그러니까 이 참여한 전문가들이 서로 분야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니까 서로 간에 논쟁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크지 않죠. 분야가 다른데 다른 분야 전문가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의 발표. 여기 이제 심포지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패널은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1번에는 기억, 니은 모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응답. 이거는 뭐 토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 어긋난 점이 없겠고 2번 기억, 니은 모두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1번은 저 진행 방식을 얘기하고 2번은 목적을 얘기하고 3번은 니은은 토의자가 색강의 생태적 특성, 색강 살리기,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자, 니은만을 한정했어요. 심포지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인 특성, 경제적 효과, 생태와 경제 서로 다른 분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포지엄에 부합한다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색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박스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 박스가 토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토의가 아니라 토론. 토의는 공통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동적 사고의 논의 과정이죠. 토론은 논파를 특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리는 논파. 다음, 자, 140번에 비유. 기억에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 이런 부분들 잘 드러나 있고 니은 청산유수처럼이라는 요 글자만 봐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디귿은 우리는 말을 안에서 왜 하는 일보다 말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A보다 B 앞뒤를 서로 대조하고 있다. 리을이 조금 다른 것보다는 쉽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론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럼 또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거나 등등 이런 정도에서 추상적 개념인 말, 언어 이것을 좀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구체적 대상 이런 것들로 바꿨기 때문에 핵심에는 의인법 또는 추상성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전혀 영역이 다른 그런 지점에서 비유가 사용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쉽게 1, 2번을 지워낸 상태에서 디귿, 리을 둘을 견주어 답을 고르는 과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락 찍고 다시 끊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